아침을 먹어야 꼭 건강에 좋냐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이 자연치유건강법을 실천해 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아침 꼭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아침을 먹어야 꼭 건강에 좋냐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침밥이 뭐 보약이다. 아침은 뭐 황제처럼 먹어라. 두뇌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아침밥이 뭐 필요하다. 아침밥 거르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아침을 꼭 먹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은 걸까요? 근데 반대로 요즘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더라.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요즘 또 유행하는데 그 간헐적 단식 때문에 아침 안 먹는 게 또 유행같이 이렇게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가 맞는 걸까? 대체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은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대부분은요, 아침밥은 꼭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죠. 아침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잘하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좋다고 보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 9시, 10시에 밥을 먹어요. 거기에 또 라면, 뭐 치킨, 배달음식 등 이 무거운 야식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 8시에 또 먹는다? 이건 몸에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치유 의학에서는 이 공복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공복이 바로 우리의 해독의 시간이거든요. 이때 소화기관의 어떤 휴식은 세포들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간도 그렇고요, 위도 그렇고요, 장도 그렇고요, 모두 소화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몸은 어떻게 보면 먹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제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간은 결국 공복의 해독을 시작하잖아요. 세포는 공복에 뭐라 그러냐, 오토파지, 자가청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해서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죠. 아침 공복 시간에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특히 아침 시간은요, 몸이 가장 정화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막 억지로 먹으면 해독과 회복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자연치유건강법을 실천해 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매일 아침 공복 상태를 유지해 오는 6대8 간헐단식을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중에 16시간은 공복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2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무조건 이 방식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로 시작해도 좋고, 누군가는 정말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통해서 보면 특히 위염 있는 사람,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위산과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침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아침밥 끊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가 심한 사람도 이 아침밥 16대8 간헐단식 좋다고 함부로 했다가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또 극도로 떨어진 말기암 환자는 별로 큰 효과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또 아침 활동량이 많은 사람, 노동직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침밥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시도하려면 아주 정말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 공복이 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별이 딱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야식을 하는 사람들, 전날 늦은 야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아침 공복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뭐 비만이라든가 살을 뺄 때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방간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침밥을 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소화기능이 약하고 아침에 속이 막 자주 불편하신 분들, 염증이나 궤양이 없는데도 자주 더부룩하고 불편한 분들도 또 좋은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만성 질환자한테 체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우는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16대 8이라든가 18대 6 간헐단식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특히 간헐단식 하시는 분은 저녁을 안 먹냐, 아침을 안 먹냐 보다는 아침밥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이 공복 건강법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의 의학자 니시카츠오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침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건강회복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연치유 건강법을 이제 세계에 전하는 사람인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자연치유 의학이나 니시요법에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당뇨, 고혈압, 만성 염증 같은 또 암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복이 바로 해독의 시간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소화기관의 휴식은 곧 세포의 회복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 의학에서는 무조건 먹거나 무조건 굶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화기의 상태, 전날 식사의 어떤 시점, 자신의 체력, 생체 리듬,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16대 8 또는 14대 10 이렇게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아침 공복을 좀 유지하는 거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4대 10, 이렇게 16대 8 저혈당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해요. 노약자 같은 경우는 12대 12, 14대 10 이렇게 해서 죽이나 브런치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또 아침 공복을 또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위염이라든가 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제 현미 크림 수프를 드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치유 후에 다시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반드시 좀 같이 지도하여서 하는 게 좋아요. 공복도 곧 습관입니다. 성급하게 막 시작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 없이 공복의 어떤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침을 꼭 먹어야 할까? 굶어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우는 게 좋을까? 채우는 게 좋을까? 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진짜 건강하러 가는 길입니다.